한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집들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의 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생긴 집들, 우뚝 솟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서 있는 아파트 단지들, 산이든 강이든 가리지 않고 지어져 있는 집들을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들이 다들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대동단결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집의 모양으로도 잘 보여준다고나 할까요?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그런 도심에 있는 집들이 재미있나 봅니다. 그런데 유독 눈을 떼지 못하고 보는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통식의 집인 한옥입니다. 한옥 역시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면 모양들이 비슷비슷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한옥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한옥 사랑을 듣다 보면 나는 왜 한옥에 대해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편한 구석들만 찾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의 한옥 사랑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저 또한 한옥을 새롭게 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물론 한옥이 이쁘고 멋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건물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새로운 건축물에 비하면 한옥이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을 여행했던 여행객들이 보는 한옥이나 해외에서 소개되는 한옥과 관련된 기사, 잡지사 에디터들의 글을 보거나 직접 한옥에서 생활을 해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괜히 한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왜 한옥을 보고 또 그곳에서 잠시나마 경험했던 외국인들이 그토록 좋아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집을 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우리와는 다른 독특함이라든지 저 집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이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을 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는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이 한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전통주택과 중국의 전통주택에도 관심이 있었던 건지 자신이 느꼈던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한옥만큼 과학적이고 현명한 집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따뜻함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집이라고 느낀 것을 극찬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여행을 자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나라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들을 보는 걸 아주 좋아하죠. 그렇다고 제가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건축 양식에는 당시의 삶의 양식이 느껴져서 그냥 좋아하는 거죠. 최근에는 아시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뭐랄까 신비함이 느껴지는 곳들이 많아요. 태국의 방콕,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도쿄, 오사카, 교토, 마쓰야마 등을 여행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서라고 할까요? 특히 일본을 많이 다녔습니다. 태국, 중국도 좋았지만 일본이란 나라를 방문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 나라들의 집들이 매우 흥미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를 여행하면서 중국의 전통집을 보는 것이나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를 여행하면서는 목조로 지어진 일본의 전통 가옥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되었다는 마쓰야마에서의 경험은 점점 더 아시아에 빠져들게 만들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본을 다시 한번 더 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이란 나라에 한번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꽤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이나 몽골, 일본에 의해 꽤나 많은 침략이 있었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국가를 유지해왔던 나라였고 20세기 초 근대화 시기에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실과 또 2차 대전 때 일본의 항복으로 독립을 얻었던 한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전쟁까지 경험하며 폐허가 되었던 나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과 북이 나뉘어 있는 나라였고 전쟁 직후 남한은 세계의 원조를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후진국으로 출발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통 고유의 문화들을 잘 지켜왔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과 일본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2주 정도의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은
상하이나 나리타, 간사이에서 받았던 좋은 느낌 이상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상하이나 일본 도쿄의 나리타 공항도 굉장히 크고 현대적인 공항이라 도시의 첫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의 서울 인천공항은 그보다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 조금 더 미래에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숙소까지 가는 길은 꽤나 아름답고 잘 정돈된 도시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간의 정취가 느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쿄나 오사카에서 느꼈던 것과 달리 역사의 시간적 느낌보다는 고층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도시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큰 강 사이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 도시에 펼쳐져 있는 녹지 공간들이 꽤나 인상적이었고 도시가 현대적으로 잘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나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현대적인 분위기여서 그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고풍스러움을 많이 못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처음 자리 잡은 숙소가 서울 북촌마을에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서울에서 머물 예정으로 도착한 숙소는 굉장히 인상적인 숙소였습니다. 지난번 일본 도쿄에서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도 일본인들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이라 좋았어요. 시간이 느껴지는 목조 중심의 2층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 안으로 펼쳐진 목조의 복도길과 방으로 들어서면 목조 바닥에 2층 침대 3개로 구성된 방도 있고 2인실도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 좋았어요. 복도의 공간을 지나면 특이하게도 정원이 있는데 그 복도 마루는 정원을 보고 앉을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기도 했죠. 이 숙소 1층의 또 다른 방향에는 투숙객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자카야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저녁 시간이 되면 투숙객들과의 간단한 술자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너무 좋았어요. 일본인들은 대대로 가업을 물려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여서 그런지 1층의 작은 코너에 식당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잇는 가게가 있고 그 안쪽으로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꾸며놓는데 제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는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꾸며놓고 식당은 그대로 하는 건물이었어요. 일본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운이 좋은 숙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경험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더 인상에 남았습니다. 도쿄에서 머물렀던 집은 정원과 목재의 아늑함이 있는 곳이긴 했지만 집 전체가 조금 어두운 느낌이 감도는 집이었다면 서울의 한옥은 매우 밝고 단단한 느낌의 집이라 느껴졌었죠. 대문을 들어서면 가운데 작은 마당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었고 밖에서 걸터 앉을 수 있는 마루는 일본의 집과 비슷한 구조처럼 보였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한옥이 개방적인 구조처럼 느껴졌다면 일본의 가옥은 대문에서 들어간 후 집안 내부를 지나면 보이는 정원이었고 복도는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개방감보다는 각 방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쿄 가옥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전체가 어두운 나무톤과 바닥도 어두운 나무톤으로 되어 있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내부 공간이었다면 서울 한옥의 각 방은 따뜻한 온돌바닥을 덮는 화사한 색의 폴리카페트 장판과 집안 내부에 온기를 건네주는 화사함이 있었고 더불어 방 안 내부는 창호로 된 문들과 밝은 종이 벽지로 되어 있어 화사함이 느껴졌고 창호문은 집안의 분위기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인테리어였습니다. 도쿄의 집과는 또 다른 따뜻함과 포근함이 느껴지는 분위기라 좋았어요.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는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 상하이나 도쿄 집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행 첫날 저는 한옥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이불에서 잠을 자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처음에는 중간중간 잠을 깨우기도 했지만 몸이 개운해지는 것이 오히려 개운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었죠. 사계절이 뚜렷한 서울에서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에는 최대한 시원하게 설계되어 있는 한옥은 집안의 과학적인 현명함이 녹아있는 집이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여름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장마기간이 있는데 한옥은 집의 기초 바닥이 돌로 되어 있으면서도 환풍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장마기간 습해졌을 때 목재가 썩지 않게 도와주는 환풍시설이라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기둥은 교체형으로 설계를 했는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2단계의 안전장치가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방들을 연결하는 온돌의 기능, 양방향으로 나 있는 넓은 창과 문, 이런 과학적인 집을 보는 것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따뜻함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집이라고 느껴졌어요. 일본의 정원은 안쪽에 숨겨진 사적인 공간으로 관상과 사색을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대문을 들어서면 나타나는 오픈 공간인 한옥의 마당은 한국 사람들이 큰일 있을 때마다 그곳에 모여 서로의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정과 따뜻한 마음의 근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의 구조만으로도 일본인들의 정서와 한국인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00년 초반에 구성된 북촌 한옥 마을의 한옥들보다 더 전통적인 한옥이 있다는데 그 한옥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서울 관광을 시작하면서 서울에 있는 궁을 관광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궁궐이 5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좀 특이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욕심이 많았을까? 아니면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궁궐들은 모두 각각 개개의 궁이 한 시대의 왕이 진무를 보고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궁이 5개나 있었다는 것이죠. 다녀보니 지리적으로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5개의 궁궐을 돌아보는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을 둘러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 겪었던 조선의 아픈 역사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궁들 역시 조선의 건축 양식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덕궁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후원이라는 곳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궁궐의 조선 건축 양식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웠고 권위적이지는 않았지만 근엄함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건축물 하나하나에 의미들과 건축 양식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자연의 배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구조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건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엄동, 길상사, 이화동, 익선동, 인사동, 남산 꼬라농마을도 번화했던 서울의 다른 도심지들과는 다르게 평온하고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한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익선동의 한옥은 북촌마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작지만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대부분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상점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전통적인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것들을 가미했을 때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퓨전 같은 느낌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이 일본과는 조금 달라서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일본도 과거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공간들이 많았는데 일본의 정서와 한국의 정서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네요. 서울 여행은 저에게 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주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과거와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서울의 모습은 상하이와 도쿄에서 보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 어떤 나라보다 시민들 편의를 생각하고 빠르게 바꿔가는 중앙정부의 실행력에도 놀랍고 과거를 보존하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 여행은 이전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전통 건축물들을 더 공부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서울이 아닌 지역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좀 더 공부를 해서 다른 지역들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서울 여행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예요. 음식들은 매운 음식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맛있었고 공부하고 왔던 음식보다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었는데 사전 정보가 없어 많은 그 음식들을 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네요. 다음에는 음식에 대한 정보들도 좀 더 공부해서 오면 더 많은 즐길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모르던 한옥의 우수성까지 알게 되니 너무 뜻깊은 사연이었습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친숙했던 한옥이라는 전통 가옥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대한민국은 우리의 전통 한옥들이 역사적으로 쓸모없고 미관적으로 발전을 해친다며 도시개발을 위해 현대식 주택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여 현대화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남아있는 한옥은 정말 일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현대화가 우선이었고 모든 것을 새롭게 조성하여 외국인들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어 발전해가자는 분위기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새롭게 지어진 멋진 도심보다는 아직 한국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을 훨씬 더 좋아하였죠. 그래서 일부에서 역사적인 도심의 보존과 가장 한국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자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그런 곳들을 조금씩 꾸며가면서 외국인들의 핫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촌마을, 남산한옥마을, 익선동, 서촌, 한양도성 이화마을 등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그 매력을 새롭게 바꾸었을 때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서울대 건축사학자 배양민 씨는 역사적으로 한옥은 쓸모없다는 견해가 만연했다. 이제야 우리는 한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CNN과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한옥을 통해 전통적 미학과 건축적 원칙을 이해해야 하는지 오히려 CNN에서 취재를 해준 것이죠. 한국의 전통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국스러움의 아름다운 양식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염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